처음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강재씨, 당신 덕분에 여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도록 보고 있는 사이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재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대사를 이번에 낭독을 배분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꼭 이거를 조셰프님한테 읽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렵네요. 막 네.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굳이 이거를 제가 오늘은 네. 조셰프님께 이 대사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가 발굴 포인트. 저희가 순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실상 제대로 된 대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2번 정도 스쳐가는 정도가 다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아주 강력한 멜로의 향기를 내뿜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파이란은 강제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를 느끼고 진짜로 강제를 사랑하게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발굴 포인트입니다. 강제와 백란, 파이란은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더 연장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설렘이라고 생각해요. 아, 중요하죠. 네. 어릴 때는 이 설렘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느꼈고, 물론 저는 지금도 설렘이 크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 설렘을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녹음하고 있어요. 아, 녹음실에 네, 가서. 그렇죠. 청승맞게 장백제 대사를 읽어가며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웃긴다. 다만 설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그래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랑의 또 다른, 아니 어쩌면 설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네. 상대에 대한 이해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이제 와닿는 순간, 그게 이제 내 동공을 확장시키고 네. 심혈관을 간지리는 호흡의 변화를 그렇죠. 감지하는 설렘의 단계를 넘어서 네. 저쪽에 서 있는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쪽에 서 있는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 저는 이 단계를 멋진 표현이다. 존재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때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과정에 따르면, 이 공식의 도식에 따르면, 네. 설렘은 이제 흥미와 궁금증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의 요소고, 네. 이해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사랑의 실질적인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파이란을 철저히 타자화하고 있었어요, 강제는. 네. 그러다가 기차 안에서 경수, 즉 공영진 씨가 건네준 사진을 보고 예쁘다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는 설렘, 이제 흥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 예쁜데 이렇게 된 네. 거지. 근데, 그렇죠. 또 보통 미모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죽었으니까 또 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란의 편지를 보면서 강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파이란의 아픔과 절절함에 공감하게 되면서 네. 하류 인생, 양아치, 깡패, 조폭 똘마니, 삐끼였던 네. 강제가 한 인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젖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대진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강제가 사랑에 빠지는 두 단계를 영화는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이 네. 한 존재에 대한 처음에 뭐 시각적이든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나서 네. 그 포인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헤아리면서 사실은 마음에 깊은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일반적으로.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매우 위험하죠. 왜냐면은 그 설렘의 감정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쵸. 너무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물러 있고 싶다는 말이 너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되게 스스로를 속이고 함정을 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을 거 하고 있죠. 싶은 거냐면, 맞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파이란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이강재라는 인물이 세면대 오줌이나 싸는 그런 사람으로 상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머플러를 준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자. 그다음에 미소가 꽤 멋진 남자. 네.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14살이나 많은 걸로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든든한 또 듬직한 그런 느낌의 남자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강자를 상정해서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관계는 사랑이라고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등한 인간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또 강제도 마찬가지로 파이란을 뭐 알고 좋아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파이란이라는 인물 하나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불쌍해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라는 게 사랑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설렘이 다는 아니니까. 네. 다만 이제 강제와 판이라는 상상 속에서 사랑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흑백처럼 아주 순수한 감정으로 사랑은 그 감정의 끝까지 내달릴 수 있었던 거고 강제는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성장까지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영화가 나왔던 당시의 관객들한테 이런 식의 순수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어쩌면 이 사랑이 파이란에 그려진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상상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들어서 좋아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긴 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어떤 준비자의 자세에 항상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알던 친구가 이렇게 썸을 타던 분은 아닙니다. 그냥 네. 일반적으로 알던 분인데 네. 이 친구는 늘 여성분이시군요. 네, 이 친구는 늘 유학 준비를 한대요. 아, 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학 준비를 네. 하는 목적은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학을 가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유학 준비를 해요. 유학 준비가 과연 뭘까에 대한 전 늘 궁금함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를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심리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라는 걸로 내 그렇죠. 정서적으로 어떤 네. 그 유예의 공간을 납두는 그렇죠. 건데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잘 되지 않지만 난 지금 노력하고 있어. 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난 이 사람을 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막연한 상상의 영역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연애발굴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영화로만 즐기셔야 되고 이 욕조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게 나오지 않고 내가 강제가 되고 내가 파이란이 되면 이건 좀 안 되잖아요. 이거 현실은 빡센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프님은 이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상상 속에 누군가를 있죠.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근데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된 그런 경험들. 그것도 되게 의외의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포인트가 뭐 그냥 진짜 무슨 말투나 뭐 이런 네. 거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난 이런 거 전혀 이런 비속어를 쓸 줄 몰랐는데 비속어.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맞아. 비속어 같은 포인트 되게 크죠. 그리고 막 이거 들으시면 되게 빡센 사람은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전 이상하게 네. 허용할 수 없는 맞춤법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네. 이건 분명히 몰라서 쓰는 맞춤법인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떤 사례? 뭐 그런 너무 많죠. 근데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쓰면서 네.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빨리 쓰려고 이랬나?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많이 그 사람을 쓰나? 좋아하면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뭔가 미심쩍음이 있어.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아니구나. 몰라서 쓰는 거구나. 정말 이걸 몰랐을 줄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깨달았을 때 그 실망감, 그 현실과 이상의 낙차. 맞춤법이 틀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이상하게 그런 그 사람이 보여줬던 여러 언행들과 이야기들과 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맞춤법을 뭐 꼭 맞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셰프님이나 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되게 상대방에 대한 정말 환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좋게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되게 순수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순수함이 너무 과한 거고 철없는 건데 저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게 적절한 사례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그 보고 끊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제 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제 여성들의 그 상의 속옷을 보통 브래지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브라자라고 얘기를 하면 전 그게 이상하게 너무 좀 깨는 거예요. 뭔가 늘어진 그런 그 할머니의 속옷 같은 느낌이 나면서. 그럴 수 있지. 사실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그게 뭐 문제가 됐겠습니까만은 이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기도 전에 제가 너무나 큰 이상한 막 환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낙차를 제가 그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막 미끄러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다가 또 어떤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가끔 맞아요. 맞아. 나 진짜 그래. 나 진짜 그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누구를 좋아하면 정말 무한의 그 관용을 발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괜찮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아마 조세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인간인지도 모르지만 이거 왠지 이번 편은 많이 잘라내야겠네요. 우리 둘 다. 제가 잘 판단해 볼게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그리고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인물들을 창밖으로 넘겨보는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이 영화의 되게 특이한 연출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영화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관객이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지만 이 영화 파이라는 굳이 그 사이에 창문을 넣어요. 그래서 관찰의 느낌을 더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또 이 영화는 파이란이 강자한테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쵸. 아까 저희가 읽은 나레이션도 네.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하지만 미안하다고 계속 말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 사랑의 본질을 이 영화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본질은 뭘까? 이 영화는 사랑은 보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이고 사랑은 미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이 파이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호우 시절의 영화 아까 네네. 저희가 좀 했었던 이야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영화가 뭐 사랑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죠. 이 호우 시절에 에라에 있는 영화와 뭐 이건 사랑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안에 인간이 담고 싶은 사랑에 대한 희망을 그 안에다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면 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우리의 현실의 삶을 쫙 보여주는 맞아요. 이렇게 빡센 삶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견뎌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드라이하게. 맞아요. 이 관점의 변화가 한 20년 동안에 영화가 어떻게 그 세상을 조망하는가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바람을 남겨두는 부분과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그걸 견디고 느끼게 하는 것과 영화 예술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네요, 정말. 우리의 호우 시절.